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엘리케와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입니다. 최근 엘리케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 부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아직 갈티에 감독이 파리 감독으로 있는 상황이지만 갈티에 감독은 사실상 경질된 상황이고 보상금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엘리케는 스텝진을 구성해서 갈티에의 보상금만 합의되면 파리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도 오지만 현재 파리는 아센시오, 우가르테, 이강인은 확정적인 상황이고 사비 시몬스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즌 같이 했던 라모스와 메시는 이미 팀을 떠난 상황이고 음바페와 네이마르의 거취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엘리케가 파리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에서 보였던 전술과 선수들의 성향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고 살릴 수 있는지와 이강인이 파리에 간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도 나올 수 있을지를 개인적으로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케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그랬듯 4-3-3 포메이션을 파리에 정착시킬 가능성이 높은 감독입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 4-3-3을 베이스로 중원을 역삼각형으로 배치해 원볼란치로 부스케츠를 이 자리에 기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파리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베라티가 있기 때문에 베라티를 원볼란치로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라티는 축구 도사 같은 스타일로 압박을 풀어내기도 하지만 잘게 썰어서 주고 빠지면서 다음 채널로 들어가는 대로 능숙한데요. 지난 22-23 시즌에는 후방에서 속도 빠른 음바페 보면서 툭 찔러주는 패턴도 보여주고 좌우로도 크게 전환할 수 있는 패턴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 원볼란치에 굉장히 적합한 선수입니다. 이제 베라티 앞에 어떤 선수들이 위치하냐가 중요할 텐데 그나마 파비안과 이강인이 중용될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다 주로 활용하는 발이 왼발이지만 파비안이 그나마 오른발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파비안이 왼쪽, 이강인이 오른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앞에 공격진들을 제가 가정에서 봤을 때 포워드는 새로운 선수가 오고 사비 시몬스와 아센시오 혹은 베르나르드 실바로 온다고 가정하면 이런 4-3-3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엘리케는 이렇게 선수들을 배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풀백은 안으로 좁혀서 위치하게 만들고 중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감독입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를 구성하더라도 두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을 내려오게 만들어 투볼란치를 만들고 한쪽을 높게 전진시켜 비대칭으로 전진하는 형태도 가져갔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진하고 여기에 들어올 포워드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활동량이 넓어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들어온다면 포워드까지 내려와 마치 4-2-2 형태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이 공간을 통해 포워드가 위치하면 풀백이 안쪽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압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깥쪽과 안쪽 루트 중 한 곳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포워드가 볼을 소유해주면서 풀듯 엘리케의 스페인은 후방에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풀어냈는데요. 물론 이 형태는 월드컵 당시 원톱에 주로 아센시오로 중용하면서 전형적인 포워드가 아닌 점에 펄스9 형태를 활용했지만 엘리케는 가운데 위치하는 선수가 연계를 통해 풀어주는 포워드들을 선호했습니다. 또 포워드를 펄스9처럼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간의 간격을 좁혀 이 공간에서 선수들의 간격이 좁힌 채로 운영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워드에게 주고 내주는 상황도 스페인이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한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진한 채로 4-2-4 형태가 만들어져 대각선 패스 루트를 통해 반대로 전환을 자주 시도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측면에서 간격이 좁혀진 채로 운영되면 상대 수비 라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같이 두면서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으로 좁혀와 수비 진영이 좁혀질 때 전환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스페인에서는 많았는데요. 이강인이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위치해 들어왔다면 윙어에게 주면서 단순히 연결해줄 수도 있고 엘리케 전술에서는 미드필더들이 단순히 볼 점유뿐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침투해 박스까지 접근하는 방식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만약 이강인이 미드필더에서 뛴다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크를 하는 상황인 종적인 방향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통해 박스 안까지 들어와 더 직접적으로 골대와 가까운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순히 전환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위에서 수비할 때 어디로 내려와서 붙냐에 따라 다시 볼이 들어왔던 쪽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게 되죠. 지금의 상황은 엘리케가 스페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였던 장면이고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미드필더 위치에 변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상황으로 미드필더를 사이드에 끼게 만들고 풀백을 전진시키는 상황들입니다. 볼이 후방에서 전개가 되더라도 이 상황은
우리가 볼을 중앙 혹은 한쪽 시야로 쏠렸을 때 위치 변화가 진행되는데 미드필더가 사이드에 껴주고 풀백은 오버래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윙어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단순히 안에 들어와서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가서 풀백과 포워드 사이에 껴서 역삼각형 형태로 위치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엘리케는 좁은 형태에서 프리한 선수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포워드가 약간 이선의 윙어와 좁히게 되면 미드필더도 포워드를 인식했을 때 껴있는 윙어와 포워드 중 둘 중 하나를 커버해야 하죠. 풀백은 오버래핑한 상대 풀백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포워드를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사비 시몬스 같은 저돌적인 면이 있는 선수가 미드필더가 가운데 있다가 시몬스가 프리가 되면 저돌적인 면도 보여줄 수 있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포워드를 센터백이 견제해서 미드필더가 좁힌 윙어를 봐야 하는 게 맞겠지만 포워드로 센터백이 끌려 나오도록 만들면 단순하게 종방향으로 침투하면서 게임을 속도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엘리케는 상대가 어느 정도 라인을 높였을 때는 상대가 어떻게 끌려 나오게 만들지 세팅하는 전술 설계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파리에 대입한다고 봤을 때 파비안이나 우가르테를 사이드에 끼게 만들고 누누 멘데스나 베르나트를 높게 전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파비안과 우가르테가 90분 내내 뒤에서 받쳐주기보다 사이드에 껴주는 움직임을 상황에 따라 가져갈 텐데 이 두 선수가 때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엘리케가 파비안과 우가르테의 스타일을 별로 선호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파비안의 경우 3선과 2선을 오가는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주력이나 볼터치에서 엘리케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6번 자리가 어울려 보이지만 베라테가 있으니 좀 애매해서 로테이션으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풀백을 오버래핑 시키는 과정에서 미드필더가 사이드에 껴주는 것이 결국 공격적인 풀백들을 올리면서 카운터 상황을 막게 되어도 미드필더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케가 파리에 있을 때는 자주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패턴은 아이솔레이션 패턴인데요. 스페인에서는 토레스를 향한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우측면을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이렇게 기용하고 앞서 말한 대로 위치한다면 이강인을 받치게 만들고 속도 빠른 하키미를 올라가게 만들면서 아센시오를 하프 스페이스에서 영향력이 나올 수 있게 만들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보다는 보편적인 4-3-3 형태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파비안을 더 올린 상태로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비 시몬스한테 이강인이 왼발로 크게 돌리는 패턴이나 윙어도 좁혀진 상태라면 속도에 빠른 누누 멘데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파리 같은 경우는 양쪽 풀백에 누누 멘데스와 하키미 같이 볼 없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케가 상황에 따라 어떤 풀백의 공격력을 더 극대화시켜줄 것이냐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케가 파리에 왔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일까요? 엘리케가 스페인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워했던 장면들은 흔히 말하는 U자 빌드업 할 때입니다. U자 빌드업이 나쁜 빌드업이 결코 아니지만 답답한 경기가 지속되다 보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크런이나 종 방향의 침투가 이루어져도 사이드에서 나오는 패스의 질이 좋지 못하거나 상대가 끌어냈을 때 답답함이 자주 나올 수 있는데요. 스페인이 상대했던 팀들은 상대가 더블팀으로 이루어 윙어와 사이드백이 2명으로 막고 사이드백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줄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면서 오고 윙어는 안쪽으로 줄 수 있는 시야만 방해하면서 오면 꽤 까다로운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스페인에서는 전형적인 드리블러나 피지컬이 좀 되는 포워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다른 상황에 나올 수 있지만 상대가 더블로 수비할 때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페인 때도 그랬듯 파리에서도 사이드에서 윙어와 미드필더가 주로 전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보였던 장면들은 윙어가 넓게 벌렸을 때 미드필더가 침투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풀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후에 윙어도 박스 안까지 다시 2차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요. 상대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센터백한테 나와주면서 안쪽에 위치하는 선수와 사이드에 있는 선수를 더블로 체크하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 내용들을 정리하면 엘리케는 4-3-3 형태의 미드필더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배치할지를 고민하고 상대의 수비 조직을 어떻게 뚫어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격진 중에서도 프리하게 만드는 방식과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자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가 지역 수비를 낮추고 사이드에서 더블팀으로 이룰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엘리케가 파리에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것도 재밌는 전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